금값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9월 들어 현재 국제 금 현물 가격은 1온스당 약 3,700달러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이런 금값은 지난 1980년대 초반 이후로 약 45년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런 금값 랠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알아보고 향후 전망도 조심스럽게 내다보겠습니다. 단순히 현상 그 자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구조적 변화가 금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다룰 핵심 내용은 먼저 유동성 시대의 서막이라고 할 수 있는 2020년의 금시장 이야기, 둘째, 2021년에서 2023년의 변동성 장세에서 생겨나기 시작한 금 인식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 마지막으로 2024년 이후 이어지고 있는 구조적 랠리의 과정으로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원동력이 되겠습니다. 지난 2020년은 글로벌 금 시장에 있어서 역사적인 전환점이 되는 한 해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확산과 함께 금값은 사상 최초로 온스당 2,000달러를 돌파했으며 이는 단 한 해 동안 32%의 상승이라는 놀라운 기록을 달성한 것입니다. 이런 급등에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자산 수요의 급증이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은 위험한 자산에서 벗어나 금과 같은 안전한 자산으로 도피했습니다. 동시에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들이 경기 부양을 위해 대규모로 돈을 풀면서 달러의 가치가 약해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금의 매력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게다가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금리를 거의 제로 수준으로 내리면서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가 되었습니다. 금은 그 자체로서는 이자나 배당을 주는 수익성 자산이 아닙니다. 그러나 실질 금리가 제로에 가깝게 되거나 마이너스가 되면 이는 금값의 강력한 상승 요인으로 작동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금 ETF를 통한 자금 유입이 큰 원인이 되었습니다. 2020년 상반기에만 무려 395억 달러가 금 ETF로 들어왔는데 이는 금 734톤에 해당하는 큰 금액이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투자자 입장에서 금덩이를 물리적으로 보관하지 않고도 쉽게 금에 투자할 수 있게 해주는 상품이 대중의 인기를 끌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의 두 번째 이야기가 되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금 시장이 극심한 변동성을 겪게 되는 격동의 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금값은 엄청난 큰 변동성 장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의 경기 회복 과정에서 물가가 급등하기 시작했고 미국의 연준을 비롯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금리와 금값은 서로 역의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즉, 금리가 오르면 금 가격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은행 예금이나 국채 등 이자를 지급하는 금융자산의 투자 매력이 증가합니다. 이로 인해 이자나 배당이 전혀 없는 금의 상대적인 투자 매력이 감소하게 되고 이는 곧 금 가격에 하방 압력을 가하게 됩니다. 또한 금리 상승은 달러 가치의 상승을 동반하기 때문에 달러로 거래되는 금 자체가 비달러권 투자자들에게는 더욱 비싸게 느껴지게 되어 그만큼 금 수요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로 인해 금리 상승은 오히려 금 가격을 추가로 더 끌어내리는 요인이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두 가지 요인, 즉 금에 대한 기회비용의 상승과 달러의 강세가 동시에 작용하면서 금값에 대하여 이중의 하방 압력을 주는 현상을 흔히들 이중 타격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런 역의 상관관계가 항상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특히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기에는 다른 요인들이 금값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대목입니다. 금은 인플레이션이 심화될 때 화폐 가치 하락에 대비하는 해지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즉 물가 상승기에는 실물 자산인 금의 가치가 부각되어 가격이 오르는데 이때 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오히려 금값도 함께 상승하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과 다소 상충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바로 경기 침체나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생길 경우입니다. 즉 경기 침체나 전쟁, 금융위기 등 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질 때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이는 금리 수준과 무관하게 금 가격을 끌어올리는 강력한 요인이 됩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바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벌어진 전쟁입니다. 2022년 3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금값은 일시적으로 온스당 2,075달러까지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미 연준이 적극적인 금리 인상이 본격화되면서 금값은 다시 하락세를 보였고 2022년 10월에는 1650달러 수준 이하까지도 떨어졌습니다. 결국 이 시기에 금값은 극심한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가 이때부터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바로 각국의 금에 대한 인식이 근본적으로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각종 제재를 받게 되고 특히 러시아의 달러 자산이 동결되는 사태가 벌어지자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현실적으로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즉, 달러에만 의존하는 것이 국가 간의 분쟁과 같은 위기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자칫 큰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중국은 미국과의 갈등으로 달러 자산이 동결될 수 있다는 그간의 우려를 더욱 강하게 의심하게 됐고, 인도는 달러에만 의존하면 위험하니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자산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중동 국가들 역시 에너지 수출로 번 달러를 안전하게 보관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현실적인 절실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많은 국가들이 금의 특별한 소장 가치를 재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은 어느 나라 정부가 발행한 것도 아니고 정치적인 제재의 대상이 되기 어려우며 자국의 현물을 직접 보관할 수 있는 완전한 중립적인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금리 인상으로 인한 금값 하락이 주목받았지만 그 이면에서는 금의 인식에 대한 패러다임이 전환이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 인식의 변화가 후에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직접 나서서 대규모로 금을 매입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2024년은 금 시장에 있어 역사적인 한 해가 되었습니다. 2024년 금값은 한 해에 무려 41회에 걸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특히 10월에는 온스당 약 2,800달러 수준까지 올라 연간 27%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급등은 바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대량으로 매입했기 때문입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총 1,045톤의 금을 순매입했는데 이는 3년 연속 1,000톤을 넘는 기록적인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폴란드가 90톤으로 가장 많이 샀고 인도 73톤, 튀르키예 75톤, 중국 44톤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달러 의존도를 줄이려는 노력 때문입니다. 금은 어떤 국가의 부채도 아니고 정치적 제재의 대상이 되기 어려운 중립적인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2024년에는 지정학적인 위험이 더욱 심화되어 금값 상승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분쟁, 레바논 헤즈볼라와의 갈등 등 중동 지역의 불안정이 지속되었고 미국, 유럽, 인도, 대만 등 주요국에서 중요한 선거가 잇따르면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시기에 금 ETF로의 자금 유입도 다시 활발해졌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금 ETF에 대한 수요가 70%나 증가했는데 이는 중국 투자자들도 금을 안전자산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2025년에 들어서면서 금 시장은 새로운 차원으로 진입했습니다. 지난 2025년 3월에 온스당 3,000달러를 최초로 돌파한 데 이어 4월에는 3,500달러를 넘어섰고 현재 9월 21일 기준으로는 3,685달러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2024년 동기 대비
무려 40% 이상 오른 수준입니다. 2025년 금값 상승의 가장 큰 요인은 미국의 무역정책 불확실성 때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미 연준의 정책 변화와 달러 약세도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2025년 상반기 동안 달러 지수는 10.7% 하락했는데 이는 1973년 이후 가장 나쁜 성과였습니다. 달러가 약해지면 달러로 표시되는 금 가격은 상대적으로 저렴해지기 때문에 다른 통화를 사용하는 투자자들에게는 금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2025년 1분기에만 244톤을 매입했는데 이는 지난 5년 평균보다 25% 높은 수준입니다. 이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새로운 금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은 단순한 투자를 넘어 국제 경제 질서의 변화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글로벌 외환 보유액에서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71%에서 2024년 54.8%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사례가 특히 주목할 만합니다. 폴란드는 2024년 90톤의 금을 매입하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금을 산 국가가 되었는데 이는 총 외환 보유액의 20%를 금으로 보유하겠다는 목표 아래 진행된 것입니다. 폴란드 중앙은행 총재는 금은 어떤 정부나 기관의 부채가 아닌 순수한 자산이라며 금 매입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중국의 전략도 관심이 갑니다. 중국은 2022년 1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무려 1년 6개월 동안 연속으로 금을 매입했다가 6개월 동안 잠시 쉬었고 이제 다시 매입을 재개했습니다. 이는 시장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하면서도 장기적으로 금 보유량을 늘려가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이런 각국의 중앙은행들의 행동은 금 시장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과거에는 개인 투자자들이나 ETF의 수요가 금값을 좌우했다면 이제는 각국의 중앙은행들의 전략적 매입이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들은 단기적인 수익보다는 장기적인 안정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들의 수요는 금값의 큰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2026년까지 금값이 온스당 최소한 4,000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2025년 말 3,700달러, JP 모건은 2026년 중반 4,000달러를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낙관적 전망의 배경에는 몇 가지 구조적 요인들이 있습니다. 첫째,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JP 모건은 2025년도에도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900톤 정도의 금을 매입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달러 중심 체제에서 벗어나려는 구조적 변화가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둘째, 지정학적인 불확실성이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미중 무역 갈등,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분쟁 등이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안전자산으로서의 금의 수요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물가 상승 압력을 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통적으로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여겨지는 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개인적인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금의 비중을 늘릴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금값이 역사적 고점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분할 매수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금 투자 시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금은 부를 창출하는 자산이 아니라 부를 보존하는 자산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금은 주식처럼 배당을 주거나 채권처럼 이자를 주지 않기 때문에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과도한 비중을 차지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요약하겠습니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의 금 시장 변화를 되돌아보면 이것이 단순한 상품으로서의 가격 변동을 넘어 글로벌 경제 질서의 구조적 변화를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시작된 금값 상승이 지정학적 갈등과 중앙은행들의 전략 변화를 거쳐 현재까지 이어지는 과정은 세계 경제가
과거 몇십 년 동안 당연하게 여겨왔던 달러 중심 체제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변화는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과거처럼 주식과 채권만으로는 충분한 분산 투자 효과를 얻기 어려운 환경에서 금은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높여주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금에 대한 이해와 투자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2026년 4,000달러 목표는 단순한 추정이 아니라 이러한 구조적 변화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연준의 정책 변화나 지정학적인 상황의 개선 등으로 조정받을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금이 글로벌 자산 배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지금의 금 시장 변화를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투자 기회를 찾는 것을 넘어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국제 경제 질서를 준비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금이 다시 한번 역사의 중심 무대에 서고 있는 지금, 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응원이 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